안녕하세요, 곽윤섭입니다. 사진 찍을 때 어려움 많으시죠? 제가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들을 보실까요? 종을 치는 사진인데요. 어느 한 장은 주먹도가 떨어집니다. 또 이 사진들은 어떻습니까? 고양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쪽이 더 주제의식이 분명할까요? 왠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바로 배경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진 촬영에서 배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사진의 바탕이 되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거 참 놓치기 쉬운 문제입니다. 깔끔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주 요소와 겹치지 않는가? 배경이 주 요소와 부딪히면 필연적으로 주 요소의 주목도를 떨어뜨립니다. 두 사진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피사체는 종을 치는 인물인데요. 왼쪽 사진의 경우엔 종을 치는 인물이 뒤에 있는 다른 인물과 겹쳤습니다. 당연히 오른쪽 사진이 더 낫습니다. 이민아님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무대에서 공연한 학생들의 신나는 모습을 가로로 길게 찍어 더욱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대 오른쪽엔 시커먼 스피커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배경이 아닌 전경, 포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들의 뒤에 있는 것은 배경이고 앞에 걸치고 찍는 것은 전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경의 처리도 배경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스피커통이 주인공에게 갈 시선을 뺏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이렇게 트리밍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결 깔끔해졌죠? 두 번째, 주 요소에 도움이 되는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주로 하늘, 거리, 건물, 벽, 나무와 꽃 등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거리, 건물과 벽, 나무와 꽃 등은 모두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붕 위에서 봄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을 찍은 앵글에 따라 고양이를 둘러싼 배경과 전경이 달라집니다. 둘 중에 어느 사진이 더 효과적일까요? 주 요소는 분명히 고양이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주인공을 둘러싼 보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진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의 경우 개나리와 스트레트 지붕은 동일한 패턴을 이어갑니다만 위에 있는 기와 지붕은 흐름을 깨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찍은 사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와 지붕은 도움이 되지 않는 배경입니다. 때문에 저는 두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생각님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한여름밤에 한강변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뒤로 보이는 다리의 교각이 너무 두드러져서 시선을 뺏지 않을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진에선 교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각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이란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바닷가와 한강변은 아주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도시의 여름밤이란 것을 전해주려는 의도로 봤을 때 한강 다리 교각은 배경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배경이 단순한가? 두 사진은 모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는 배경입니다. 한 장은 나무들이 등장한 배경이고 다른 한 장은 흰 구름이 있는 푸른 하늘과 함께 나무가 한 그루 크게 보입니다. 좀 전에 들었던 기준, 주 요소에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나무도 도움이 되고 하늘, 그것도 뭉게구름이 있는 푸른 하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은 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나무가 크게 한 그루 보이고 나머지 공간은 하늘로 채웠습니다. 한 그루만 크게 보이는 나무가 더 명료합니다. 배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외적인 사례인데요. 박정수님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소설 마지막 입체를 떠올리면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입체가 주요소라면 초점을 입체에 둬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배경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 입체의 초점을 흐리게 한 특이한 시도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배경은 초점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나무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생각보다는 정리가 된 느낌이 더 앞섭니다. 복잡해도 복잡하지 않게 보인다면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촬영 장소는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사람들은 공원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공원을 설계할 때부터 미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경관을 고려한 덕분에 어떤 앵글에서도 자연스럽고 편한 배경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을 찾는 사람들 또한 여유로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무가 가진 원래부터의 자연스러움이 편안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생활사진가들은 주말을 기다립니다. 한 주 동안 일상에 시달리다가 주말이 되면 카메라를 들고 멋진 촬영 장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실망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가 차단된다면 촬영이 곤란하겠죠? 그렇지 않고 적당한 비가 내린다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입니다. 비가 오는 날엔 대체로 차분한 배경이 등장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햇빛이 쨍한 날에는 절대로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같은 분위기를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흐린 날도 마찬가지죠. 흐린 하늘이 화가들의 단골 소재이듯이 사진에서도 흐린 하늘은 깊이 있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안개 낀 제주도 풍경은 맑은 날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각별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구조물도 멋진 배경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어떤 카페의 정면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앞에 서 있으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문 입구에 비친 사진 찍는 사람이 부끄럽게도 전데요. 이런 활용도 해볼만 합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색과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사각형이라는 기하학적 공통점, 쇠로 만들었다는 재질의 공통점이 일정한 패턴을 제공합니다. 빨간 헬멧을 쓴 사람은 아주 작은 크기지만 사진을 완성시키는 포인트카를 합니다. 원래 씹기를 걷다가 만난 광경입니다. 밭 이랑이 부드럽게 물결치는 곡선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약간 높은 언덕에서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이 만든 패턴의 반복은 올레길을 더욱 걷고 싶은 것으로 만듭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배경과 관련해 클리닉을 받고 싶으신 분은 사진마을 참여마당에 올려주십시오. 사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